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지난주 한 주 너무 숨가쁘게 달렸던 탓일까요? 이번 주 지금 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자 다소 좀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장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하시죠.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형주 약세가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기전자 대형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100억 달러 아래로 주저앉았다라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가 1.59%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의 무역 흑자 규모가 한 달 사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자동차주들은 상당히 싱싱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 현대차, 기아가 붉은 불빛 뿜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50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지금 현대차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기아 역시 3%대 강세입니다. 이 밖에 자동차 부품주들의 오름세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석유화학주들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상당히 힘든 시간을 거쳐왔던 게 석유화학주들인데 그래도 2023년부터 이 순수 석화 제품을 중심으로 과잉 공급이 완화되면서 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과 함께 롯데케미칼이 지금 8%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유화도 14%가량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는 지금 2차 전지 사업의 성장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소 좀 힘이 빠지고는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 유효할지 저희와 함께 그 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의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이 테마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숨가쁘게 달려주더니 오늘은 다소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상승 업종 또 하락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반 기준이고요. 자동차 앞서서 살펴보셨다시피 자동차주들은 오늘 싱싱 달려주고 있습니다. 2.5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안에서 또 수소차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데요. 수소차 역시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지금 5%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 반도체주도 그렇고 지난주에 이 시장 상승의 주역이 됐던 업종들이 오늘 상당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주는 지금 1.65% 빠지고 있고요. 조선주도 지난주 후반에 계속해서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좋은 분위기들이 포착이 됐는데 오늘 한 1.48% 빠지고 있습니다. 네,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우선 강세 업종부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자동차, 수소차, 비금속 광물이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자,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은 이 시점에 어떤 테마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좋았을지 한마디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자동차가 가장 시장의 중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IRA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제 수혜가 가장 최대로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오늘 가장 시장을 이끈 그런 이제 섹터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시장 지난 주말 이 정상회담의 기운을 받아서 자동차주에 좀 더 주목을 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주 시장이 지수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아주 잘 달려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자동차주 앞으로의 이 상승 여력 얼마 정도가 더 있을까요? 네,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자동차주가 하락을 하게 있었던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IRA 법안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이제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IRA 법안 내에서 그 전기차를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미국 내에서 많이 늘어났었던 현대차나 기아차의 이제 판매가 내년에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IRA 법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에서도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아마 특히 이제 이번 이제 중간 선거로 인해서 IRA 법안이 일부 수정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 중에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에 꼭 집어서 미국 경제에 상당히 크게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시행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답변을 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조금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내에 생산하는 분야를 조금 유예를 시킨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원산지에 대한 이제 소재에 대한 원산지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 현재 상황에서 아마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지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지금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관련주에 이제 긍정적으로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중간 선거에서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개표 시작할 때는 공화당이 우세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집계가 되면서 의외로 민주당이 선전을 했다라고 지금 시장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상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이제 차지를 했고요. 지금 하원 같은 경우도 백중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좀 못했고 민주당이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현재 이제 IRA 관련돼서 국내 이제 기업이 지금 이제 진출해 있는 이제 주가 엘라바마주,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공장이 엘라바마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이제 다른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조지아주에 이제 많이 그런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엘라바마주나 그다음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둘 다 주지사가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가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그 공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 세 개 지역의 하원 의원도 전부 다 공화당 의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연방의원이나 아니면 주지사 같은 경우 해당 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 공화당이 IRA 법안을 뭐 조금 부정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뭐 연방 하원 의원이나 주지사가 반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다 보면 IRA 법안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뀐다라기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게 오늘 시장에서 좀 더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 뭐 IRA 법안이 수정이 돼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가 조금 완화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 유예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 현재 미국 내에서 현대차 그룹이 뭐 전기차 판매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현재와 같은 전기차의 뭐 판매 성장세는 좀 더 이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조금 숨통이 네, 트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전까지는 IRA 뭔가 수정하긴 힘들다라는 그런 태도들을 은연중에 취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자동차주들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지금 앞서서 가장 먼저 좀 상승률을 끌어주고 있는 듯한 형국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의 이 주가도 지금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테마 내에서 이 개별 종목들의 현 주가 한번 좀 평가를 해볼까요? 네, 뭐 지금 뭐 완성차 업체로는 외국인이 뭐 지금 계속 매수세가 뭐 금일 같은 경우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매수세가 뭐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LH 만더나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그 국내의 자동차 관련된 기업 중에서 뭐 완성차 업체나 아니면 대형 부품 업체 중심으로 계속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만큼 일단 외국인들이 IRA 법안의 수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11월 초에 이제 저점을 찍은 이후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고점 수준까지는 아직도 한참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전 고점이 8만 원대였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7만 원이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지금 뭐 20만 원대였다가 지금 17만 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지면서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은 보인다라고 보지만 뭐 전장 부분에 특히 이제 전장 부분에 관련된 부품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좋게 그러니까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하락을 하기 전 가격이 이제 10,000원대였기 때문에 그 수준 근처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뭐 물론 이제 시장이 잘 받쳐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전제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움직임 앞으로 조금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 시각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원 시스템 지금 현재는 8%대 오름세 보이면서 8,98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좀 하락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참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파란 불빛들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뭐 게임주, 반도체주 계속해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최우선적으로 좀 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지금 약세 업종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아마 게임주가 가장 지금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 게임주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몇몇 개 종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작년 이후서부터 계속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뭐 블록체인이나 P2E 게임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큰 폭을 낙폭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제 FTX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급냉을 하고 있다라는 뭐 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FTX 같은 경우 글로벌 3위의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였는데 최근에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자금 유동성이 심각하게 이제 꼬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파산 신청을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금요일 날은 근데 시장에선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뭐 가장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적으로 패닉 바이닝 현상 때문에 뭐 모든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네. 뭐 CPI 이슈밖에 저희가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면서 쇼커버링이 뭐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그 주가가 뭐 상당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런 여파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가려져 있다가 이제 주말 동안 약간의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정을 찾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뭐 급락을 보인다라는 건데요. 지금 뭐 지난 일주일 동안 30% 넘는 지금 급락을 보일 만큼 상당히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그동안 뭐 세계 글로벌 3위 업체 거래소가 파산을 할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향후의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현재 불안감이 과연 얼마만큼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쉽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파산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될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내에 현재의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난맥상이 어떻게 풀릴지에 따라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러다 보면 아마 이런 불안감은 최소한 뭐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을 보이는 와중에 특히 이제 게임주 관련주들이 좀 더 하락폭이 좀 키워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매개로 인해서 유니버스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들이 많이 나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P2E 게임에 대한 그런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특히 이제 코인 관련된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컴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하락폭이 이제 큰 그런 상황인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인 엑스플라를 지금 FTX에 상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FTX가 지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이런 엑스플라의 그 이제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지금 그 자체 이제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네오이즈 같은 네오핀이었고요. 그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 마블엑스, 그다음에 위메이트 같은 경우 위믹스 같은 이제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그런 게임주들의 하락폭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이제 부정적인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컴투스가 좀 낙폭을 키웠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신작으로 미국 북미에 지금 지난달에 이번 달에 론칭했죠. 서머너즈 워 이제 크로니컬이 예상보다는 북미 시장에서 조금 흥행이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폭을 상대적으로 키웠다라는 게 지금 뭐 신작 게임이 계속 여러 개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는 그런 시점인데 아직까지 신작 게임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확실히 게임주들
선수들은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신작이 훨씬 더 좀 중요한가 봐요. 네. 콜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신작 게임 뭐 지연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네. 나오면서 지난주에 좀 급등급락을 좀 반복하는 네, 그렇죠. 모습들이 보였는데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신작이 훨씬 더 중요한 건가요? 네, 뭐 지금 실적도 물론 이제 안정적인 게임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가장 좋겠죠. 만약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업체들은 뭐 수익은 뭐 게임이 한번 론칭이 되면 안정적인 수익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게임이 계속 이제 유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대형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안정적인 수익은 있지만 성장성을 이 좀 더 이제 PER이 좀 많이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높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게임으로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신작 게임이 계속 활성화가 돼야만 계속 매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부분도 확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 게임이 어떻게 출시되는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게임주 하면 성장주의 대표 주자로 꼽고 있는데 성장하는 모습들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소식들 저희가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또 하락하고 있는 업종 저희가 하나씩 또 다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곳에 지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완성차 업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중에서 현대차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뭐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 기준으로도 분기 최대 기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품질 비용 이제 충당금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3.3%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자동차 판매가 꾸준하게 증가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월달 자동차 판매 대수가 미국에서 6만 대를 넘는 그런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 증가를 했고요. 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뭐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현대차가 늘어났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기차인 이제 아이오닉의 이제 판매 대수도 1,580대를 판매를 하면서 지난 9월 대비 한 2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절대 대수로는 뭐 아직 크지는 않지만 지금 꾸준하게 판매 대수가 증가한다라는 게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뭐 IRA 관련 법안이 만약 수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유예가 아마 가장 큰 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뭐 전기차 판매가 뭐 지금까지는 IRA 때문에 좀 둔화될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뭐 씻으면서 내년에도 전기차 판매가 순조로운 그런 상승세가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 이제 투자가 지금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도 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금 뭐 착공식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인도네시아에도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게 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공장도 같이 지금 뭐 공장을 설립하기로 그렇게 뭐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향후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투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UAM 관련된 기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뭐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수소 상용차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향후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서 향후에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제 미래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수소 상용차를 2030년도까지 이제 3만 대 정도는 이제 보급을 하겠다. 또 이와 더불어 수소 충전 인프라도 확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게 뭐 글로벌 이제 수소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사우디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17일 이제 방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우디와의 이제 수소 관련된 뭐 상용차거나 아니면 UAM 관련돼서 아마 협력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가 그만큼 수혜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뭐 주가 수준 자체는 지금 조금 올라 있기 때문에 한 17만 5천 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그 이하 뭐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17만 5천 원 이하에서 뭐 17만 원대 초반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이제 하락하기 전인 고점 수준이죠. 19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은 지난 저점이 16만 원 선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대차 주주분들도 그렇고 다들 우리나라 선거 결과보다도 미국 선거 결과에 특히나 다들 좀 주목하고 계셨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현대차 지금 미국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들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가격 전략으로 17만 5천 원 이하에서 좀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가로는 19만 5천 원, 손절 대응을 16만 원 선에서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기아를 빼놓을 수가 네. 없는데 근데 기아보다도 현대차를 더 이 최우선주로 좀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기아차도 물론 이제 잘 미국 내에서 이제 판매가 좀 잘 활성화가 되긴 있지만 뭐 10월 달에 판매가 약간 좀 주춤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분야를 뭐 계속 이제 투자는 하고는 있지만 거기 이제 PB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라이빗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특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미국 내 판매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됐으니까 뭐 여전히 관심은 두고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 둘 모두 좋은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지만 저희는 현대차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또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 지금 이 코너는 내일장 개장 직후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보는 내일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S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과연 우리가 내일 장에서 좀 만나보면 좋을 업종과 종목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이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업종,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OTT가 뽑혔습니다. 네, 집순이인 저로서는 OTT 상당히 친숙하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이 OTT와 함께 생활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이 OTT 주들을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요즘에 핫한 네옴시티나 이런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급등주보다는 오늘 저는 좀 미리 좀 매집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좀 업종을 가져왔고요. 사실상 OTT 관련해서 지금 이제 11년, 12년에 좀 인기가 있고 대작 드라마라고 불리울 만한 것들이 이제 상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월드컵, 월드컵 전후로 방영되는 드라마들이 아마 그 월드컵 축구 시간대를 피해서, 그러니까 한국전 경기를 피해서 배치만 잘 된다면 저는 오히려 시청률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드라마 시청률이 잘 나온다? 그러면 그 판권을 또 해외에다가 팔아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남들보다 먼저 발빠르게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면 좋겠지만, 물론 내일 공략해서 바로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나더라도 좋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좀 단기로 보시고 월드컵 시즌과 그리고 연말까지 그 드라마 제작들을
미리 준비하자라는 마인드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드라마가 좀 흥행을 하면서 사실 그 관련 그 제작사가 주가가 사실 2배 정도 오르는 관련주들이 다 올랐었습니다. 그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올라갔었고, 그리고 그 종목들과 섹터들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또 이제 앞으로 예정된 월드컵 그런 것까지도 봤을 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시세가 한번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네옴시티와 리튬 관련 섹터들이 강한 건 맞고,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성장주를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 종목 장세에서 좀 어떠한 큰 섹터,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섹터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도는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아니면 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지금 미리 샀다가 오히려 뉴스가 나오고 실제로 월드컵 열렸을 때 그때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OTT 관련주들을 보자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제작사들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뉴스랑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 말고요. 실제로 콘텐츠 IP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드라마가 잘 됐을 때 그 판권을 해외에다가 팔아서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선정한 것은 이러한 이유들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OTT 관련주들은 실제로 뭐 지금 당장 단기로 갑자기 뭐 급등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져와서 조금 끌고 가서 수익을 내자라는 취지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무지성 테마주 그리고 뉴스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IP 판권도 안 갖고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냥 어떤 배우의 단순하게 소속사, 물론 배우의 소속사로 인해서 그 배우의 이미지와 그 배우로 인한 그 매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OTT 관련주들의 본질은 콘텐츠입니다. 그럼 콘텐츠가 잘 돼서 콘텐츠 판권을 팔아서 수익을 내자라는 게 그런 게 OTT 관련주들의 그런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인데, 단순하게 그냥 뭐 배우의 소속사, 뭐 배우와 관련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엮여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뭐 네옴시티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리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어떤 뉴스나 테마만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엔 또 급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수요가 있고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미리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저는 2,500선 부분이 좀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조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시장이 조정 받더라도 어쨌든 과거에 그 우영우 관련주들도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만 주가는 정말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한번 드라마 제작들이 좀 두각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OTT 관련주들이 이제 조정을 바꿔서 크게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업종은 OTT고 이 관련해서 오늘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반기에 확실하게 하나를 또 봤던 게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를 크게 들어올리는 모습, 또 이 제작사 이 A스토리 주가도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뭐 하반기 드라마 굉장히 기대작들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이 월드컵 특수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많고 많은 OTT 관련주 중에서 지금 어떤 이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자, 어떤 종목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지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레몽레인이 뽑혔습니다. 자, 레몽레인 오늘 현재는 주가가 다소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08% 하락한 2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정오를 향해 가면서는 상당히 조금 움직임이 탄력이 붙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장 마감 다가오면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으로 레몽레인 뽑아주셨습니다. 자,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레몽레인을 고르신 이유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우선 그 송중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이번 주부터 상영을 하게 됩니다. JTBC에서 상영을 하는데 금토일 3일 편성이에요. 16부작임에도 불구하고 금토일 3일 편성, 그리고 올해 말 크리스마스 때까지 16부작을 다 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저는 방송사에서 이거를 금토일, 그러니까 16부작 드라마를 3일 편성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송중기 씨가 원래 이제 한류 스타로서 동남아권에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특별하게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동시에 송출 예정이에요. 그 말이 무슨 그만큼 넷플릭스랑 디즈니에서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제가 이 웹툰도 좀 미리 봤는데 생각보다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판타지 드라마, 그러면 뭐 요즘에 최근에 드라마 중에서 뭐 부모님이 바뀐다던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던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재미를 끌고 있는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드라마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저는 해외 콘텐츠 IP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크리스마스 종영 예정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좀 흥행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레몬레인이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인데 거의 50% 이상을 이 레몬레인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즈맥 스튜디오가 이 레몬레인의 모회사고, 레몬레인이 위즈맥 스튜디오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좀 가장 핫한 요즘에 OTT 중에 좀 잘 나간다고 하는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거의 둘의 경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군데의 매체에서 동시에 송출한다는 게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미 조금씩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관심을 가져서 올 연말까지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레몬레인 지금 하반기 드라마 굉장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재벌집 막내 아들 덕분에 지금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으로 뽑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일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 선으로 잡아보시면 좋을까요? 네,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22,300원 손절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손절은 짧게 좀 보시고, 이게 만약에 드라마가 흥행을 하게 될 경우에 저는 좀 크게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통 한 달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첫 방송 이후, 첫 주 이후 두 번째 주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 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 이제 흥행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쭉 가져가셔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월드컵이랑 겹쳐서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월드컵 시간이랑 겹치게 돼가지고 시청률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을 감소했을 때 JTBC에서는 이쪽 금토일 3일을 편성을 했고, 하필 또 주말입니다. 금토일은 주말인데, 제가 이 시간대를 고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타르가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면 보통 주말 같은 경우 오후 2시에 축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8시에 방영을 하고요, 축구가. 그리고 만약에 좀 저녁 때 6시나 5시에 축구를 하게 되면은 밤 11시나 새벽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보통 7시나 8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때 축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말에 이제 오후 2시나 1시 하게 되면은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축구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JTBC에서 방금 드라마 시간대를 10시 반으로 잡은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22,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잡으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 단타로 좀 급등주 이렇게 따라가는 수익 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조금씩 모아가시다가 오히려 주가 조금 빠지면은 추가 매수도 괜찮거든요. 근데 어쨌든 추가 매수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손절가 제시를 해드렸고, 만약에 주가가 안 빠지고 시세를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27,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으로 레몽레인 뽑아주셨고요.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신다면 27,000원 선 목표가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단 여기서 손절 대응은 22,300원 선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3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36% 내린 2,47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인데요. 외국인 1,549억 원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2,046억 원 던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던 IT 대형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1%대, 2%대 약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낙폭도 크게 잡히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지난주에는 연일 신고가 경신하더니 지금 현재는 3%대 하락하면서 60만 4천 원 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혼조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전자 우선주 또 네이버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이 자동차주들은 여전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2%대 강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약보합세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0.2% 하락한 729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1,956억 원 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1,528억 원 던지고 있고 외국인도 25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지금 1위 왕좌를 두고 바이오냐 2차 전지냐 정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시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위 자리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대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5,400원 선 기록하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크게 주저앉습니다. 거의 6%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67,200원 오늘 종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NF도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지금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좀 살아나는 듯 했던 게임주 펄어비스 오늘 다시 약보합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41,7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대 약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그래도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좀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장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강하고 좋네요. 일단은 뭐 잘 안 빠져요, 종목들이. 일단 눌리면은 이제 공략해야 될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안 움직였던 섹터들에서의 이제 강세 흐름들도 도드라지고 있고 시장이 역시 확실히 뭔가 흐름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흐름을 CPI 지수 발표 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 시장이 뭔가가 바뀌었다. 이전은 말을 안 들었던 시장이 뭔가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2,400은 못 넘어가고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들어왔던 거를 던질까 싶었는데 던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주워 담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주워 담았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체질이 바뀐 거고요. 체질이 이 바뀐 시장에서는 매매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패턴주 그리고 바닥주. 그래서 패턴주라고 하는 것은 정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 뭐 이런 이제 종목들도 패턴주고요. 뭐 5일선 타고 움직이는 것들, 정배열 패턴, 뭐 양은양, 일양이역 뭐 이런 이제 패턴주들 이거 다 먹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장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강세장 느낌이긴 하지만 상승장은 아닙니다. 근데 폭락장, 하락장은 끝났다고 봐요 지금. 물론 이제 박스권장이니까 다시 올라간 것만큼 지금 종목들이 지금 코스피가 16% 올라갔다 그러죠? 14에서 16%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폭에 또 흔들리게 되면 많이들 흔들리겠지만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공략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패턴주를 나눠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닥주들 못 움직였던 애들을 공략하면 웬만하면 안 깨질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주식을 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 팔고 도망갈 자리는 아니에요.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종목들은 뭐가 움직였냐면 일단 자동차 섹터들이 강했고요. 정유화학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제약주도 강했고 철강주도 강했고요. 건설 기계도 강했습니다. 하여튼간 금요일 날은 전업종이 다 강했는데 오늘은 일부 종목들은 이제 흔들린 게 좀 보였고 자동차, 정유화학, 제약, 철강, 건설기계 계속 움직였는데 이쪽 섹터들 뭐 당분간 더 갈 것 같아요. 하여튼 좋아요. 시장은 그냥 좋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면서 일단은 12월 14일 날이 FOMC 또 발표인데 뭐 0.5 하겠죠 뭘. 0.75 한다 그랬는데 0.5 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호재가 돼가지고 계속 움직이겠죠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를 저렇게 해주면 종목들은 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종목들이 많이 못 갔어요. 지금 코스피는 여기서 이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코스닥도 여기밖에 못 올라왔고 그다음에 종목들도 아직도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코스피 올라간 것만큼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들의 장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조정 시 저점 매수 공략을 잘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이 바뀌었습니다. 상승장은 아니에요. 하락장은 아니고 이제는 박스권장 정도의 느낌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볼게요. 현대차. 오늘 현대, 기아차가 둘 다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곧잘 움직였어요. 뭐 성우하이텍도 장중에 9%도 움직였고 9%가 아니네요. 19%가 갔나요? 엄청 많이 갔네요. 19%. 아침에서는 9%였는데 넘어가더니 아주 폭등을 해버렸네. 어쨌든 현대차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를 보여주는 것은 실적은 괜찮았고 원래 괜찮았고 이제 하나 발목을 잡았던 게 IRA 법안이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 법안이 이번에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펼쳤습니다. 별거 없죠. 근데 장이 좋으니까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동차 부품주에서 아직 안 움직일 애들은 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것들은 이제 쫓아 들어가지 말고 현대차를 사고 싶다. 그럼 조정받을 때 다시 사면 돼요. 뭐하러 고점에 있을 때 사요? 내려올 때 다시 사면 되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완성차는 이미 먼저 움직였으니까 물린 사람들은 뭐 갖고 있겠지만 수익이 난 사람들은 팔고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사면 되는 그런 박스권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컴투스. 아주 오늘 폭락이 나왔는데 게임주들은 지금 FTX 파산 소식에 특히 컴투스가 엮인 것은 자체 코인을 얘네들이 이제 FTX에다가 이제 상장을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컴투스가. 그래서 컴투스가 C2X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FTX 거래소에다 상장시키려고 그랬었는데 FTX가 지금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저는 좀 오바스럽다고 보여져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투자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 하여튼 얘하고
지금 위메이드, 위믹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흔들린다고 하는데 일단 뭐 저게 악재가 오래 갈까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그냥 피하면 됩니다. 그냥 신규 매수할 사람들은 안 하면 되고요. 만약에 게임주 컴퓨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좀 오바스럽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매수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관망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3기라는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10월 25일 날에 표적 종목으로 추천했었는데 오늘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움직였어요. 얘가 바로 자동차 부품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차 섹터인데요. 전기차 관련주로 해가지고 움직였는데 장이 오늘 왔다리 갔다리 크게 안 했죠. 그래서 잘 버텨주니까 종목들도 잘 급락은 안 하고 한 번씩 이렇게 튀닙니다. 한 번 정도 좀 돌파할 거라는데 돌파를 한 번 했고 저항대에 부딪히니까 다시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또 왔다 갔다 뭐 한 달 정도 이런 다음에 연말쯤에 다시 한 번 더 위로 시도할 수 있는 흐름은 보이니까 어쨌든 27% 정도, 27.9%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종목 3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몇 점 정도로 평가를 하냐면 85.5, 매수 포인트는 여전히 좋습니다. 90점 수. 그리고 기계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기계주들. 일단 네옴시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기계 관련주들이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85.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